EBS 3강, EBS 3강, 현대시 3강, 이육사의 꽃, 그리고 이성부의 누룩, 여기 두 개 작품 있어요. 일단 바로 가볼게. 이육사의 꽃이야, 꽃. 여기서 말하는 꽃은 뭘까요? 꽃이 의미하는 바는 꽃이 확 폈죠? 광복, 광복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광복 또는 광복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이육사 1930년대 저항시를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육사 시는 일단 그거잖아. 남성적이고 의지적이고 내가 앞장 설 테니까 니네 나를 따라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우리 조국의 해방이 나의 모든 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라고 했죠. 여기 말하는 동방이 언제라고? 동방은 어디? 우리나라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라고 했죠. 그때. 이 그때가 어떤 거야? 어때가? 바로 극한적 상황이 되는 거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한적인 그때에도 오히려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꽃이 뭐가 되겠냐? 꽃이 뭐가 되겠어? 광복에 대한 희망, 광복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겠지. 봐, 우리 조선이 여기 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일제강점기니까 우리 조선이 극한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까 꽃은 설명했죠? 광복에 대한 희망, 광복에 대한 의지는 더욱더 선명하게 피지 않았는가라고 말하죠. 않았는가 무슨 법? 서리법. 이렇게.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요 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쉼 없이 내가 뭐 하겠다는 거니? 이런 꽃이 빨갛게 폈잖아.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는 뭐 하겠다? 그래, 열심히 쉼 없이 노력하겠다라는 거야. 뭘 바쳐서?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라고 했으니까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자에 뭘 다진다? 화자에 의지를 강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적 상황에도 꽃은 어떻게 된다? 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노력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이라 그래.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꽃은 피거든. 그래서 나는 뭐해? 내 목숨을 바쳐서 그걸 쉼 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에도 꽃은 펴. 근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꽃을 피우도록 노력해야지 나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꽃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내 목숨을 꾸며서 쉼 없는 날이여라고 했죠. 이렇게. 날이여라고 했으니까 요거 혹격 조사를 통해서 무슨 의지? 무슨 법? 영탄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거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보면 여기가 화자가 바라보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야. 어떤 상황? 동방의 상황이야.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때도 꽃은 빨갛게 폈어. 이게 상황.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의지를 다지는 거야. 상황에서. 근데 이연도 마찬가지다. 이연을 가보면 북쪽 순도라는 툰드라 기후 알지? 냉대 기후?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짝거린다는 거야. 즉 북쪽의 추운 툰드라 기후, 냉대 기후 안에서도 새벽에 눈 속에 부정적 현실 속에 뭐가? 꽃맹아리가 옴짝거린대. 이게 꽃맹아리가 뭐겠니 그러면? 아까 꽃맹아리 희망 이런 거잖아. 피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이런 품고 있는 희망, 현실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이 옴짝거린다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툰드라에서 눈 속에서도 꽃맹아리가 옴짝거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냐? 내가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잖아. 조국을 위해서 이 한번 바치겠다 이거잖아. 그 약속을 저버리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밝은 미래 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끔 길 가다 보면 제비 모양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차에 붙어 있는 거. 제비 모양이 어디 붙어 있죠? 우체국. 우체국에 제비 모양이 있어. 제비 뭐 이렇게 생겼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 제비거든. 우체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비가 뜻하는 건 뭐냐? 제비가 뜻하는 건 소식. 그래서 여기서는 밝은 미래와 희망도 되지만 여기는 희망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야. 소식을 전해주길 기다리나니라는 거야. 어떤 소식을 전해주길 기다리는 거야? 광복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길 기다린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또 여기까지가 뭐라고 본다고? 여기까지가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여기가 이제 의지가 되겠고 여기도 의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시가 앞에서는 상황, 뒤에서는 화자의 의지 이렇게 나와 있지.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이걸 한시에서 주로 나온 내용 전개 방법이잖아. 시상 전개 방법. 앞에서는 상황, 그 다음에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정서, 뭐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선경후정이라고 불러. 선경후정. 먼저 외부 정경을 얘기해주고 나중에 화자의 정서를 얘기해주는 거야. 알겠지? 뭐라고? 먼저 외부 정경, 그 다음 나중에 화자의 정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선경후정이라고 한다는 거지. 됐죠? 오케이? 넘어가? 다음 3면 한 바다 용솟음 치는 곳. 한 바다가 용솟음 치는 곳이요. 역동적인 상승의 의미죠.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이야. 꽃으로 된 성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용솟음 치는 곳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타오르는 꽃성이라든지 이거는 긍정적인 공간, 부정적인 공간? 긍정적인 공간이야. 긍정적인 공간으로서 여기는 이제 광복이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광복이 달성된, 이루어진 공간. 이루어진 공간에서 미래,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공간이 아니라 언제 공간? 미래의 공간이야. 미래. 광복이 이루어진 공간에서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라고 했죠. 그럼 광복된 공간에서 회상에 취해 있는 애들은 누구겠니? 그렇지. 광복을 잃은 후손들을 말하는 거야. 이육사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인 거야. 얘네들이 광복의 기쁨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누리고 있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육사는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다 따라와. 선구자적이라 그래. 내가 앞장서겠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런 미래에서 광복의 기쁨에 취해 있는 이 나비처럼 취해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여기서 너를 뭐 하겠다? 불러보노라 라는 거야. 누구를 부르겠다는 거니? 광복의 기쁨에 취해 있는 존재들을 내가 부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적이라고? 선구자적 자세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육사시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리라 라고. 이런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백마 타고 초인이 있어. 뭐 하겠다?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했죠. 내가 그들로 하여금 광복의 기쁨을 부르게 하겠다라고. 그 이육사의 절정이잖아. 그래서 이게 선구자적인 자세가 많이 나와. 그럼 여기서도 여기 앞에는 뭐가 되고? 상황이 되고 여기서는 그 상황에 대한 화자에 뭐가 되겠니? 의지가 되겠지? 내가 그들을 불러내겠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시는 크게 이렇게 세 도막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는 상황과 화자의 정서, 상황과 화자의 정서 이렇게 돼.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세부적인 표현법이지만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봐야 돼. 첫 번째, 동방을 보고 있는 거야. 동방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하늘도 다 끝나. 그런 극한적 상황에서도 뭐를 피워? 꽃을 피우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내 목숨을 꾸며서 쉼 없는 날이요. 나도 그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겠다라는 뭘 다지는 거야? 의지를 다지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뭐라? 북쪽 툰드라에도 새벽에는 뭐해?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짝거리지? 그리고 제비떼 날아오기를 기다리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제비떼가 날아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마침내 그 약속을, 조국을 위해 다 하겠다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데 여기서의 새벽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니?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니? 이 새벽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 새벽 속에? 꽃맹아리가 옴짝거리는 곳이 새벽이잖아.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비슷한 얘기 했을 거야. 부정적인 상황은 대부분 겨울이라든지 언제로? 밤으로 설정한다고. 밤이랑 겨울을 설정을 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 겨울이 다음에는 뭐가 오고? 봄이 오고. 밤 다음에 뭐가 오고? 아침이 오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야. 그럼 이때 새벽은 완전히 밝았니? 밝은 건 아니지. 그러면 얘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뭘 품는 공간? 희망을 품는 시간 이렇게 봐도 되겠지. 새벽은 부정적인 공간은 아니야. 그래서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에서 꽃맹아리가 옴짝거리니까 이 새벽은 뭐가 꿈트는 시간? 희망이 뭐라고 해야 되지? 희망이 뭐라고 해야 될까? 희망이 보이는 거 그래 쓰자. 희망이 보이는 시간 이렇게 해도 되겠죠? 특별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됐죠? 이 시가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 상황과 의지 이렇게 나와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돼. 자 이렇게 좀 한번 가볼까요? 옆에 한번 가봅시다. 이 작품은 극한의 현실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통해 꽃이 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 나오지? 왜? 그런 극한적 상황에서 꽃은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라고 말하잖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지. 그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뭐가 되겠어? 광복이 되겠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북쪽 툰드라와 같은 극한의 상황인 거야. 냉대기후 이런 상황에서도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리라는 뭘? 희망을 저버리지 못할 약속으로 노래하며 극한적 상황이 극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꽃은 봄나라의 희망과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넘어서 자유가 있는 미래, 조국 광복의 희망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됐죠? 오케이? 다음. 계절과 자연현상 이루어졌죠? 계절, 어떤 계절? 겨울. 그쵸? 겨울. 찬 새벽이니까 겨울. 자연현상은 꽃이 피우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고요. 화자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인 어조로 시상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각 연의 상황이 제시된 후 화자의 의지가 표현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앞에 거를 뭐라고? 선, 경 그리고 다음에는 후, 정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후정의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상의 특징 날이여 약속이여 라고 나있죠. 이거는 혹격조사예요. 감탄을 나타내는 것들이겠죠. 불러보노라 그러니까 감탄의 어미 통해서 영탄적 표현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죠. 어떤 태도겠니? 어떤 태도를 부각하는 거야? 그렇지.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는 것이 되겠죠. 빨갛게라고 이제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죠.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죠? 대상 여기서 말하는 빨갛게 피는 건 뭐지? 꽃이지. 꽃. 그럼 여기서 까맣게 날아오는 거 뭐야? 제비떼지. 그래. 그러니까 제비떼나 꽃은 둘 다 뭘 나타내? 희망 이거죠. 희망. 그래서 제비떼니까 상징적 의미, 대상의 상징적 의미 뭐? 희망의 의미를 강조해서 드러낸다라고 보는 거고. 나비처럼 취하는 무리들아라고 나와 있죠. 무슨 법? 직유법.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고요. 피지 않는가라고 말했죠. 의문형이라고 했는데 무슨 법? 서리법. 핀다라는 뜻이겠죠. 대상의 속성 뭐야? 극한적 상황에서 피는 꽃이겠지. 여기 대상은 꽃이잖아. 꽃. 극한적 상황에서 피는 상황에서도 피는 꽃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아. 됐고요.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다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도라고 말했죠. 극한적 상황이죠. 일제강점 현실을 극한적으로 인식한 거고, 제밑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라고 했죠. 이제 조국 광복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빗때라고 하면 그냥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 이것도 맞지만 소식 이것도 맞다는 거 기억해두도록 하고, 새벽이라고 나왔죠. 새벽. 그건 이제 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암울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이 된 거.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구성사, 아까 선생님이 뭐라 하느니 선경 후정이라고 그랬지. 앞에서 일현과 삼행은 상황인 거야. 첫 번째, 극한의 상황에서도 피는 꽂히고, 여긴 툰드라에서도 꽃맹아리가 옴짝거리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회상에 취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겠지. 요걸 통해서 나는 뭐 하겠다? 꽃을 피우겠다. 여기서도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이렇게 말했고, 여기서 나는 그들을 뭐 하겠다? 불러보리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런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죠. 또 이렇게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 1944년에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북경에 있는 감옥에서 베이징? 북경에 있는 감옥에서 죽어요. 이때 딸이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육사를 흔히 저항 시인으로 부르지만 그가 단순히 붓을 통해 일제의 저항 정신을 드러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군자금을 위해서 무기 반입 이런 걸 했던 거고요. 의열단의 단원이었어요. 의열단의 단원이었고 만주에 있는 군사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독립운동가야. 근데 독립운동가인데 뭘 잘 썼어? 시를 잘 쓰고 문학을 잘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 자, 육사라는 필명은 그가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수감번호에서 따온 것이다. 그가 형무소에 수감된 이유는 항일 운동 때문이었다. 그는 1925년 형과 아우와 함께 삼형제에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27년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대구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그때가 이제 투옥된 번호가 264번이었고 1929년 광주학생운동, 1930년 대구 경문 사건 등에 연루돼 총 10여차에 걸쳐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으로 가며 독립운동을 이어오다 1943년 서울에서 붙잡혀 베이징으로 송치되어 1904년 1월에 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치열하게 온몸으로 일본에 저항한 그에게 있어 일제강점의 현실은 하늘이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서리빨 칼날진 그 위 한 발 디딜 곳 없는, 이거 절정 얘기겠죠? 이런 극한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보죠. 이육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육사의 꿈이 뭐였냐면, 이육사의 꿈은 조선 최고의 멋쟁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네 이육사 사진 보면 항상 양복을 쫙 입고요, 안경 딱 끼고 가르마 쫙, 그죠? 이게 이육사 사진이에요. 조선 최고의 멋쟁이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런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게 뭐야?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의 삶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작품 가봅시다. 이성부의 누룩이 뭐야? 누룩이 뭐죠? 그 TV 같은 데 보면 막걸리 만들 때 보면 효모 덩어리 이렇게 네모난 거 원판 같은 거 있어. 누룩이야. 발효제지, 발효제. 그거 넣으면 이제 쌀 이렇게 발효해서, 이게 발효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막걸리가 되는 거지. 술이 되는 거죠. 막걸리가 되는 거죠. 이성부의 누룩입니다. 근데 이 누룩이 되려면 발효가 돼야 되잖아. 이 누룩 자체는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면서 뭐가 돼? 술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누룩을 통해서 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희생되는 것으로 본 거야. 그래서 그런 누룩의 모습에서 뭘 본 거야? 민중의 연대. 이 작품은 1970년대 군부 독재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의 저항 이런 거죠. 연대에서 민중의 저항에서 민주화를 누구의 힘을 통해서? 민중의 힘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본 작품입니다. 이성부의 누룩 한번 가봅시다.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여기 나오죠? 알겠느냐? 서류적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음영어입니다. 알겠느냐? 여기도 알겠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보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도 대로 나자빠져 있다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룩이 민중이란 말이야. 누룩을 민중으로 본다면 민중은 저 혼자 있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서는 무력해요. 무력감에 부대끼다가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혼자서는 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낱낱이 흩어져 있던 민중들이 알맞는 바람을 만나요. 알맞는 바람을 만나 그러면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 누룩이 끓지 발효할 거냐? 그때부터 약간 뜨거워질 거 아니야? 발효가 되니까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룩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알맞는 바람을 만나 이것도 바람과도 연대라고 봐도 돼. 알겠어? 바람과 만나면 저런 조건이 만들어되지? 그러면 끌어오르는 거야.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이렇게 돼. 그래서 끌어오르는 건 뜨거운 건 민중의 가슴이야. 가슴이 데펴지는 거야. 좀 더 가볼까?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 멈춰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은 뭐 하는 소리겠니? 누룩이 뭐 하는 소리? 누룩이 뜨는 소리겠지. 발효되는 소리겠지. 그래서 저 혼자서 찾는 길이 결국은 여럿이서 찾는 길임을 엄동설안의 칼별은 알고 있다지. 그러면 민중 하나하나가 가는 길이 곧 누가 원하는 길이야? 모든 민중이 다 원하는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돼. 원하는 길임을 엄동 매우 추운 겨울이죠. 매우 추운 겨울에 칼별은 알고 있대. 하늘의 별은 알고 있다는 거야. 하늘의 별을 뭘 알고 있어? 그 길은 혼자서 원하는 길은 결국 누구의 길이다?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라는 걸 누구는 알고 있어? 저 칼별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 칼별의 의미가 밝게 빛나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이상적 존재가 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서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인 거야. 그러니까 누룩 덩어리 한 판 집어넣으면 걔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얘가 분해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했어?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누룩이 발효되면서 민중들의 가슴이 점점 데워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건 희생으로 봐야 돼요. 으깨져도 꽃피니까 누룩이 희생적인 모습. 다음.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그 가슴의 울림을 들었느냐? 발효되면서 끓는 가슴이냐? 더운 가슴을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그래서 누룩이 발효되죠? 부글부글 끓어서 기다려요.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누룩이 어떻게 돼? 다 발효가 돼서 분해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누룩이 뭐 하는 거니 지금? 발효되는 거지. 그걸 민중에 뭐 하는 거라고 봤어? 희생되는 거라고 본 거야. 그래서 수리되기 위해서는, 즉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중이 뭐 해야 된다? 오랫동안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사면역구 사연 가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을 만나면, 아까는 좋은 바람이었죠. 여기서는 좋은 물이었죠. 이게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나게 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을이야. 이게 함께가 뭐라고? 함께 연대. 만나 연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함께 끓는 마음, 연대죠. 덩달아서 함께 끓는 연대. 그 마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술이 되죠? 술이 되면 사람들이 술 먹죠? 술 먹으면 기분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그래서 춤도 추고 기뻐하기도 하죠. 그리고 술 취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다? 빨갛게 되죠. 해서는 얼굴도 되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민중이 발효돼서 뭔가를 이뤄냈을 때 가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춤, 기쁨, 해서는 얼굴은 희생을 통해서 이룩한 가치가 되겠죠. 그럼 저때의 춤과 저때의 기쁨과 해서는 얼굴은 다 이걸 군부독재라고 본다면 뭐가 되겠니? 군부독재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야? 민주화. 저기 민주화의 모습이죠. 민주화의 춤, 기뻐하는 모습 이런 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했지. 그러면 누룩이 죽어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죽음이 여기 나와야죠. 이런 것들이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역설법이죠. 죽음은 부정적이죠? 부정적이냐? 이런 긍정적인 가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효돼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감춰둔 누룩이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라고 했죠.
그럼 냄새가 퍼진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사람 지금 민중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건 가슴이 데펴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바르들 퍼지는 누룩의 술 냄새로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누룩이 뜨는 모습을 보면서 누룩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했다? 민중의 모습을 발견했죠. 근데 그 민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누룩을 통해서 발견한 민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희생, 자기 희생, 그리고 또 하나 연대. 이 두 가지는 꼭 생각해야 되겠죠. 연대와 희생이죠. 희생을 통해서 가치, 어떤 가치? 세 개. 뭐 있었어? 춤, 기쁨, 해솟는 얼굴, 이런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희생과 연대를 통해서 이룩한 가치죠. 그런데 그 누룩 냄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조만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가보자. 이 작품은 술을 빚을 때 쓰이는 발효제인 누룩을 의인화한 거고요. 뭐 뜨거운 가슴 이렇게 나오잖아. 의인화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역사를 진전시키려는 민중의 저력을 형성하고 있다. 누룩은 알맞은 바람과 좋은 물을 만나면, 그죠? 기회를 만나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지만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희생이야. 희생이죠. 문드러지지만 물과 함께 덩달아 끌어올라. 덩달아 함께 뭐라고요? 연대. 춤, 기쁨, 해솟는 얼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개는 뭐라고? 그런 희생과 연대임으로 이뤄낸 가치들이 되겠지. 화자는 이런 누룩의 속성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여기가 포인트죠. 밑줄.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억압적인 사회를 극복해 나가는 민중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있죠. 여기 희생과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키워드는 희생과 연대. 됐죠? 대상을 의인화했죠. 누룩을 의인화했고요. 종결음이 반복. 어떤 종결음이 반복했습니까? 넘겨봐. 종결음이 어떤 종결음이? 느냐 나오겠죠? 후각적 이미지 나오죠? 냄새, 뭐 퍼지나니 이렇게 나오겠죠. 누룩의 상징점이 가보자. 저 혼자는 부대끼다가 뭐 저만치 동떨어지잖아.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있을 때 무력함. 하지만 알맞은 바람과 좋은 물을 만나지. 조건을 만나면 함께 뜨잖아. 함께. 그래서 누룩이 뜨고 냄새가 퍼지는 거고. 혼자 무력한 나약한 존재지만 연대를 하게 되면 뭘 가진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 거야. 그랬더니 지금 뭐가? 누룩 퍼지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 담긴 시대현실과 화자의 태도를 보자면 이 1980년대 군부 독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시대현실에 담긴 화자의 고통과 시련의 시대인 거야. 이 시대에서 어떤 태도를? 희망적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희망적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는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야? 그 기대감이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마지막에 누룩 냄새가 퍼지나니 거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희망적 미래에 대한 기대가 거기 부분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거 이거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선택지만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잠깐 봐줄게. 영탄적 표현, 감탄사라든지 감탄의 어미라든지 그런 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지. 영탄적 표현은 뭘 본다고? 이게 뭘 뜻해? 목소리 톤이야. 목소리 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소리 톤이 고조되는 것이겠지.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뭐?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가 되겠죠. 그럼 딱 봤을 때 저 시를 읽을 때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를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목소리 톤을 고조시켜서 읽어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거고.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대명사는 뭐 있어요? 이, 그, 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음 색채어. 색채어에 해당하는 건 뭐야? 빨강, 파랑, 노랑. 그러니까 이거 색채 뭐랑 구분해야 된다고 했지? 색채 이미지랑은 좀 달라. 뭐가 더 커? 색채 이미지가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색채어는 말 그대로 색을, 그렇죠. 색의 이름이죠. 색을 지칭하는.
지칭하는 시어가 되겠죠. 이렇게 직유법 나오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 드시냐 의문형 표현 나와 있지? 이렇게.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찾아볼 수 있겠죠? 이제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 뭐야? 꽃. 이육사의 꽃. 니은 누룩. 이렇게 되죠. 하나씩 봐야 돼. 꽃은 화자에게 희망을 환기한다. 맞습니까? 네. 갈등의 대상, 경계하는 대상, 화자 현재가 아니라 언제가 되겠어? 미래가 되겠죠. 지금은 암울한 상황이니까 화자와 동일시대 X. 다음 몇 번? 1번.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했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죠? 뭐와 뭐가? 연대와 희생이. 그렇지. 희생이 뭘 이루어준 가치를 원하는 가치를 이룬다라는 거겠죠. 이게 민중의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1번 문제는 안 풀었어. 니네가 풀어보라고. 개념 정리해놓으면 풀 수 있겠죠. 한번 가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육사의 꽃이죠.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 나옵니까?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뭐 저버리지 못할 약속 이어 여기 말하는 거야? 네, 거기 통해 드러나죠. 약속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안 살아.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꽃은 피나니 이렇게 되죠. 목소리 톤이 올라가니까 영탄적 표현 맞습니다. 다음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색채어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어떻게?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라고 나오죠. 동그라미. 이렇게. 다음 4번도 가볼까? 나는 가와 달리 직유의 방식으로 대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가와 달리라고 했죠. 그러면 가에는 직유법이 없어야 되겠네요. 가에 직유법 있나요 없나요? 어디 있어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얘는 답 몇 번이 돼? 4번. 답이 너무 쉽잖아. 이렇게. 근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결국은 여기 있는 개념적인 어휘들을 잘 알아야 된다. 선생님 누차 강조하는 거지? 다음. 가나보드 의문형 나오죠. 꽃이 피지 않았는가 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에서 대명사 뭐죠? 대상을 지칭한 대명사. 누룩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이렇게. 또 여기 나의 색채어 나와요 안 나와요? 색채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나와 달리가 맞겠죠. 나의 색채어가 있나 볼까? 색을 떠올릴 수 있으면 안 돼. 정확하게 색의 이름이 나와 있어야 돼. 무슨 색인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나와 달리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됐습니다. 나에는 직유법 나오나요? 나의 직유법. 있어 없어? 없네? 없구나. 여기가 요거 바뀌었죠. 이렇게 4번.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하나 더 가볼까?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이런 문제가 선택지 바꾸기도 되게 좋죠. 가나는 암담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자는 의지. 가는 언제? 일제 강점기. 얘는 군부 독재. 가는 일제 강점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조국 광복을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나는 1980년대 군부 독재의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민중들이 연대를 통해 불의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일제강점 현실에 화자가 극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얘도 맞나? 예, 좋아. 제비 때는 봄을 연상하는 것으로. 그것이 까맣게 날아오길 기대한다는 것은 화자가 따뜻한 봄과 같은 상황인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맞습니까? 얘도 맞죠.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고 있잖아. 다음 나의 알맞은 바람과 살며시 더우는 누룩이 뜨기 위한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라고 했어. 여기 누룩이 뜨게 하는 환경을 나타내는 것은 뭐였죠? 환경은 두 가지였죠. 뭐야? 알맞은 바람과 고향의 뭐? 물이잖아. 그지? 이렇게.
억압된 존재인 민중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연대해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근데 살며시 더운도 누룩이 뜨게 하는 환경입니까? 살며시 더운 어디 있어요? 알맞은 바람을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이잖아. 그러니까 이 환경으로 인해서 더워지는 게 살며시 더운 가슴 아닌가요? 또 세모치 놓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실제 문제 푸는 것처럼 한번 가보자. 다음 4. 지가 썩어 문드러져 너는 누룩이 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군부 독재에서 불이한 현실 상황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을 형상한 것이다. 무력감이 아니죠. 무력감은 뭐였죠? 찾아봐. 그래. 어디야? 시오. 뒤에 부대 끼는 거 거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 연결관계가 틀렸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모습이죠? 희생이 되겠죠. 이렇게. 새벽과 칼별은 희망을 나타내는 거 맞죠? 각각 불이한 현실 상황 긍정적인 화자의 태도 보이는 거 맞죠? 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대지 말고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